나경원 원내대표님께 묻겠습니다. 공정한 선거 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돼서 반대한다고 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한국당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답하고 나가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도대체 그 연설문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러한 귀닫는 자세,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정두원, 정청래, 정정당당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말씀 나누기 전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고 아시겠지만 바른미래당에서 그 패스트트랙에 같이 올릴 공수처 관련 법안에 바른미래당 입장을 반영해달라 해서 민주당과 재협의를 할 생각인 것 같은데 민주당도 받을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 건너가는 것 같아서 오늘 패스트트랙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관영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면 네. 공수처의 핵심 알맹이 수사권과 기소권 중에서 기소권을 빼고 네. 받아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은 못 받을 걸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깨기 위한 명분 쌓기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려워진 거죠? 패스트트랙 이야기는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거 가지고 씨름해왔던 거예요. 민주당도 안 되는 거 알고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 하나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학의 수사 철저히 하라고 한 건 황교안 대표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지금 계속 짚고 있는데. 근데 물론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건 또 부가 사이드 이펙트, 네. 부수적인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황교안 대표를 노렸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다 같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 왜냐하면 네. 국민적 관심이 너무 높으니까. 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라.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고통을 받으니까 저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이 건과 관련돼서 당시 이제 김학의 차관의 뭐 황교안 법무장관 체제였는데 그 책임을 계속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연히 그걸 연결될 걸 청와대가 몰랐을까요? 아니 네. 당에서는 당연히 그렇더라도 언론적 지적이었다. 그렇습니다. 당에서는 당연히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라든가 네. 장자연, 버닝썬 같은 경우는 검경이 다 연루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냐하면 검찰에게 검찰을 파헤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될 건가 네. 수사 결과가 나와도 그러니까 당에서는 당연히 특검으로 가자 이런 거야말로 진짜 특검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이 뭐 특검 얘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원론적인 차원에서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조직의 명을 걸고 하라는 것은 검경 똑바로 하라 이런 얘기죠. 얼마나 검찰, 경찰이 제대로 안 했으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렇게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차제에 김학의, 장자연 수사만 파헤칠 게 아니라 네. 그 당시 수사를 했던 수사관들을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런 일이 되풀이가 안 그래야 되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그럼 선배 검찰일 거 아닙니까? 그걸 파헤치기가 어려우니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아예 그냥 이거는 특검으로 가는 게 네.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당론은 아직 아니더라고요. 특검이. 네. 근데 특검 지지를 여론조사 보니까 한 70%가 넘더라고요. 네. 여론조사는요. 네. 이런 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죠. 당시에 경찰이 그 문제의 동영상 증거 등을 확보해서 검찰로 올렸는데 당시 수사 검사들이 김학의 차관을 기소하지 않기 위한 여러 정황들은 뭐 저희 취재로도 많이 예, 드러나고 예. 있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냄새가 너무 나요 지금. 네, 일단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반기문 총장 전 유엔 사무총장 만났습니다. 아시죠? 그 장면 그림이 들어왔나요? 아, 있군요. 네, 오늘 오후입니다. 2시 넘어서 이미 알려진 것처럼 네. 미세먼지 관련해서 손학규 대표가 이제 위원장 자리를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게 미세먼지 해결기구의 위원장 자리를 추천했고 정부가 받아들이는
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데 이제 걱정은 되죠. 미세먼지 대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닌데 네. 이제 과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문 좀 드네요. 그러니까 모양새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미세먼지 문제를 미세하게 잘 처리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저는 좀 약간 의문부호인데 이제, 네. 어쨌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문제죠. 네. 뭐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특히 중국과의 외교력이 동원돼야 하는데 그렇죠. 예. 여야를 떠나서 외교력 부분에서는 뭐 적임자가 아닌가. 뭐 이보다 더 좋은 분들 딱히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께서 네. 뭐 정치권에 몸담지 않고 좀 가만히 계시다가 이런 일 같은 거 미세먼지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치권과 관련이 없었으면 더 이렇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나마 뒤늦게나마 이런 모양새가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이었다면 외교로 발휘할 수 있겠죠. 근데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맡은 거거든요. 네. 중국에서 이제 그거를 그만큼 예우를 해줄 것인가 거기서도 의문이죠. 예우를 또 인맥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워낙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가급적 그 기구에 뭐 온 국민이 힘을 실어주고요. 네. 자, 앞서 보셨겠지만 어제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가 아니어도 관행적으로 이렇게 비교섭단체도 마지막 날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한 3분 지나 내용에 항의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했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고 했더니 소위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선거 제도가 개혁되면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계신가 모르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정말 이 사실이 이 말이 사실입니까? 공정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돼서 반대한다고 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답하세요. 정의당과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거 없습니다. 거대 정당에게 부당한 초과 의석을 보장했던 선거법을 개정해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답하고 나가세요. 지난해 7월 정개특위를 구성하고도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아서 특위가 3개월이나 지연됐습니다. 어느 당 때문입니까? 아니 자유한국당 아니에요. 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니 야당 대표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인데 어떻게 야당을 공격하냐, 정부를 좀 지적해야지, 뭐 이런 입장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야당 대표 말을 들어주십시오 계속 얘기하고 했잖아요. 네. 나경원이 나경원을 꾸짖는 듯한 그런 것이 연상이 됐어요. 낙구 연상이라고 제가 처음 만든 말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민주당을 향해서는 꾸짖었잖아요. 제발 좀 앉아서 들으라고. 네. 그래놓고 본인은 듣고 집단체잖아요. 비판해달라고 그렇죠. 호소했죠. 네. 근데 들을 필요 없다가 아예 본인이 그냥 진두지휘를 해서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저거는 자유한국당식으로 표현하면 내로는 부리고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있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낙구 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새누리당 의원 출신으로서 저런 모습은 진짜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제가 현역 의원이었으면 저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아, 몇 번 그리고 그러신 적이 있잖아요. 예, 저도 혼자 남으신 적 있죠? 네, 남은 적이 왜 남으셨어요 그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리고 그건 부당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위에서 지시한다고 쪼르 나가는 의원들이 뭡니까?
저는 저런 모습들이 너무나 정말 부끄럽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득점을 했나 싶으면 실점하고 또 했나 싶으면 실점하고 네. 갈팡질팡이에요. 윤소아 원내대표의 연설하는 방식, 태도 꾸짖듯이 하잖아요.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같은 당의 고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 부드럽게 아프게 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소아 원내대표 연설도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이게 뭐라 합니까? 손가락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굳이 저렇게 목청을 안 높여도 되고 점잖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나경원이라는 실명을 거론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네. 뭐 자유한국당 그런 뭐 부분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쉬운 부분이 그게 좀 아쉬운 네.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면 한 10 정도를 잘못했다면 나경원 대표가 저렇게 하고 나가는 것은 본인이 며칠 전에 한 말 있잖아요. 네. 100을 잘못한 거죠. 내년에 이제 국회로 혹시 돌아가시면 부드럽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때로는 강하게. 아니, 때로는 그러니까 부드럽게. 국회에서 목소리가 제일 높았던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아니 본인이 많이 바뀌었다고 계속 많이 연일 바뀌었어요. 강조를 하시니까요. 네. 아니 근데 아니 정말 부드럽게 틀렸나요, 제가? 아니, 맞는 정말 말이었어요. 저희 정치권에 지금 뭐 현역은 아니시지만 3번의 국회의원 동안 정말 부드럽게 아프게 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정말 부드럽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저분은 저는 표정도 안 바꾸고 워낙 막 아프게 얘기해요. 목소리가 작아서 뭐 질러봤자 뭐 누가 들리지도 않은데. 알겠습니다. 네. 정유섭 의원이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 저희가 화면이 그것도 좀 있나요? 네. 네. 정유섭 의원의 의견이 나왔는지 왜 혼자 남아 있었는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같은 의견이셨을 것 같아요. 네. 모든 국회의원들이 저기서 퇴장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정유섭 의원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본회의장 퇴장에 앞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운영위에서도 퇴장했는데 그 영상도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운영입니다. 자유한국당 썰렁합니다. 네. 그래요? 좀 기다려야 되겠네. 오히려 오시긴 오신답니까? 그리고 이제 40분을 더 기다렸는데요. 김관영 원내 모습도 보이고요. 자유한국당 오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이게 2시 반에 윤소아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기 때문에 더 기다리지도 못하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총이 늦어져서 늦어진 거예요. 기다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민주당으로 다 하세요, 국회를. 저희가 지금 본회의를 2시 반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 윤소아 그 비교섭단체 대표도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참석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합의된 시간에 저희가 의총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달라는 의사표시도 전했습니다. 제 연설도 바른미래당 의총을 기다려주고 조금 늦게 시작한 것처럼 잠시 기다려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냥 국회 마음대로 운영하십시오. 이렇게 퇴장합니다. 네. 그러다가 또 더 심한 말도 심한 비판도 나오고요. 우리 저 좌파 독자가 지금 싸움 중인데 제발 운영위원회만큼은 그러지 맙시다. 아니 조심하세요. 누가 조심을 합니까? 예? 독재 정권이 뭔지는 잘 아시잖아요. 독재적 성향을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좌파 독재 이제 우리 통일을 만들었어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정말 조심하세요. 특히나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에 지금 며칠 동안 우리 국회는 거의 대립이 아니고 국민들 보시기에는 싸움판입니다. 싸움판. 네. 그러니까 저런 장면은요 거의 뭐 감정 싸움이잖아요. 네. 되게 본인들이 약속 시간을 못 지키고 어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국회 일정이라는 게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늦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일반 상식 아닌가요? 저거는 무슨 초등학교 회의도 저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저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해야 될 텐데 네. 반박할 얘기가 없어서 참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게 네. 사실은 교섭단체 근데 저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것만 끊고 봐서 그렇지 지금 워낙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이걸 못 기다려주느냐,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감정 싸움이 일어나고. 예.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지금 못 버티면 잘못하면 사당이 법안 가지고 합의를 해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은 밀리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국민들은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저런 사소한 일 갖고 저렇게 뭐 회의도 안 하고 막 서로 삐져가지고 가고 그런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죠. 네. 그 와중에 김하중 국회 입법처장은 임명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야당이 불참하면 그러니까 여당은 그냥 통과시켜 버려요. 네. 근데 만약에 저 장면이 또 되면 저 장면에서 누가 목소리가 크고 누가 날카로운 말을 했냐 가지고 이겼다 졌다가 아니라 네. 저걸 국민들이 봤을 때 누가 더 볼썽사납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경하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시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당연하죠. 저런 것은 자기들이 늦어놓고 오히려 와서 큰 소리 치고 저렇게 막 호통치고 무슨 뭐 좌파 독재네 그런 말 한다고 절대로 득점이 되지 않아요. 좌파 독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국회를 잘 이끌어 가줘야죠. 저렇게 달래가면서. 근데 그냥 일방적으로 또 가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난 저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이 새누리당이 오만과 독선 뭐 이런 걸로 망했다고 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럴 때일수록 좀 겸손하면 더 좋을 텐데 그걸 못 참는 것 같아. 그런데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저렇게 더 하는 거예요. 보통 경선 때는 이른바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또 태극기 부대 당원들 의중도 좀 살려주고 해서 강경하게 나온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 그런데 그 뒤에 어찌 됐든 간에 패스트트랙 이야기 나오면서 자유한국당 입장이 더 강경해졌습니다. 정말 거침없이 거칩니다. 네, 자유한국당이요. 근데 지지율 올라가잖아요.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나가 있던 집토끼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35% 정도에서 그 한계를 보일 거고 그 이상 올라가야지 선거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중도층도 의식하죠. 그러니까 산토끼도 좀 의식을 해야죠. 너무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30%를 넘어섰는데 네. 이렇게 하면 35%를 넘지 못할 것이다. 30 거기까지는 가요. 근데 네. 그 이상은 그거 갖고 선거를 못 치르거든요. 네. 그 이상 가야 되는데 물론 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됐다 해서 방향 선회하면 좋은데 저렇게 네. 계속 가는 거는 선거를 생각할 때 이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민주당이 잘못해서 자유한국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총선이 임박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는 중이다. 그거에 대한 시기적인 문제이지 나경원 원내대표나 황교안 대표가 막 저렇게 극단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한다고 해서 저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총선은 중원 싸움이고 외연 확장인데 저렇게 되면 외연 확장을 못하고 지금 너무 멀리 지금 오른쪽으로 급하게 달려가고 있잖아요. 아니, 늘 다시 오기 어렵죠. 늘 외연 확장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서 드린 질문. 그동안에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던 워낙 거죠. 낮았기 때문에. 네, 예. 네. 흔히 기재효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정상화돼 가고 있는 건데요. 네. 이제 얼만큼 갈지 지켜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거친 발언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학의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또 악한 세력의 음해, 가증스럽다 이런 표현. 근데 사실 요즘 야권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면 이건 뭐 특이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정치권의 발언이. 그래서 일각에서 누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청와대도 논평하면서 가증스럽다 이런 이야기 나올지 모르겠다는 말도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그러면 네.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전도사고 뭐 얌전하고 안정감 있고 뭐 이런 걸로 지금 정평이 나 있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말하면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얘기는 좀 심했고, 근데 어쨌든 황교안 대표는 검증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동안 너무 쉽게 지금 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지도자가 되는 데는 10년 이상씩 걸려요. 그 수많은 난관을 거쳐서 또 검증을 거쳐서 가는데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발끈발끈 해갖고 될 일은 아니고 좀 더 여유 있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고 황교안답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없어 보여요. 그래요? 예. 두고 봐야죠. 네.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맥락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네.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4.3 보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고 어디부터 볼까요? 창원 성산 볼까요? 창원시 성산구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권민호 후보와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 중에 한 명이 원래 여기 이제 노회찬 의원 지역구라서 흔히 알기로는 정의당으로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겠느냐. 자유한국당의 강기훈 전 의원, 바른미래당의 이재환 후보 등이 지금 나올 것 같은데 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걸 정성래 전 의원께 여쭤보긴 좀 맞지는 않네요. 그래도요. 아니, 개인적인 의견을 예를 들면 주신다면. 진보개혁 진영의 단일화를 하려면 네. 민중당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 될 텐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정의당과 민중당이 더 거리가 멀어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보개혁 진영의 완전 단일화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당과는요? 민주당과 정의당은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기 또 민중당 후보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안 될 수도 있죠. 안 되면 선거. 왜냐하면 단일화를 해서 네. 승산이 확실하다 그럴 때는 단일화의 동력이 생기는데 네. 단일화를 해도 민중당은 안 하고 그럼 단일화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면 그냥 각자 완주할 그럴 가능성이 수 좀 많은 있죠. 거죠. 네. 단일화 안 하면 어렵죠, 민주당이. 그런데 저는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 언론 같은 데서 너무 과도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아서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남 두 지역에서 지금 보궐선거가 벌어졌다고 쳐봐요. 그럼 민주당이 당연히 이기는 거거든요. 지금 저기는 야당 텃밭이에요. 네, PK입니다. 네, 거기서 야당이 이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고 언론이 물론 그동안에 지방선거에서 역전된 거에 다시 이제 역전될까 봐 그러는데 네. 이게 전통적으로 생각하면은 저기는 당연히 이겨야 될 지역이에요, 야당이.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요. 지난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은 후보도 못 냈어요. 후보도 못 냈어요. 근데 그래서 무투표 당선이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먼저 그러면 저 통영 고성을 한번 볼까요? 후보자들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죠, 국민분들께. 네, 양문석 후보, 자유한국당의 정정식 후보, 대한애국당의 박청정 후보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네. 통영 고성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보수색이 강한 곳이었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이겼죠. 네. 그래서 또 관심 가는 거고 게다가 지금 창원 성산 쪽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한 석 이상 민주당과 정의당이 얻지 못하면 그러면 황교안 체제가 아주 힘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 분석은 뭐 맞는 그러니까 것 지금 같은데요. 어쨌든 네. 지방선거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TK 지역하고 PK 지역이 역전이 됐는데 특히 PK 지역이 역전이 더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소 이제 통폐합 문제 하여간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이제 여기서 잘 되면은 사실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떨어진 게 가장 큰 영향을 보이는 건데 네. 황교안이 잘해서 또 이게 됐다. 그런 것 좀 너무 과한 것 같다 이거죠. 저 화면에서 잠깐 나갔지만 황교안 대표는 지금 창원 성산의 반까지 얻어가지고 그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나요? 여기 저 손학규 대표까지 보고 네. 지금 오늘 아침에도 황교안 대표는 사거리에서 90도로 유권자들에게 절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저는 좀 숟가락 얹기 같은데요. 이미 될 지역구에 가서 나중에 그러면 생색내기 좋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네, 진보 진영 후보가 진다는 말처럼 아니. 네. 본인이 만약에 이제 이기는 걸로 끝나면 네.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한 석 정도 이길까요? 두 석 중에. 정도원 의원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애매함이 있어요. 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해놓고 지면은 뭐 큰 충격, 패배, 참패. 근데 또 우리가 못 이길 것 같다. 그러면 벌써 꼬리를 내리나 뭐 패배의식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이 열심히 잘해서 두 군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큰 기대를 갖지 않게 해서 두 석 다 패하더라도 충격을 덜하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결론은 대통령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기서 민주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두원, 정청래, 정정당당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